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활체육학과 최아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종목은 플로어볼이라는 스포츠입니다. 플로어볼은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하키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플로어볼은 하키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쉽게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 만든 뉴 스포츠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플로어볼의 정의와 유래, 플로어볼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플로어볼의 경기 방법에 대해 배우고 플로어볼 경기 영상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저 플로어볼의 정의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로어볼은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키의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스포츠 종목으로 빠른 스피드와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플로어볼은 농구 코트보다 약간 넓은 플로어에서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스틱과 볼을 사용하여 두 팀 간의 시합을 치러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하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종주국은 스웨덴으로 1960년대 후반 고안되었습니다. 플로어볼은 1950년대 후반 미국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서 유래되었으며 점차 게임의 형태로 발전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국가를 중심으로 보급되면서 시합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로어볼의 종주국이 스웨덴이 된 이유는 스웨덴 기후 특성상 눈이 많이 내려 실내 스포츠 종목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영향으로 특히 스웨덴을 포함한 서유럽에서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학교나 유소년 클럽, 사회인 클럽 등을 통해 축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로어볼이 흥미로운 점은 국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클럽팀이 남자 클럽팀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도에 공식적으로 대한플로어볼 협회가 창립되었으며 2005년도 첫 남자부 국가대표팀이 싱가포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초중고 플로어볼 스포츠 클럽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각광받는 뉴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로어볼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크게 경기장, 선수, 플로어볼 용구로 나뉘어집니다. 플로어볼의 경기장은 실내 경기장으로 직사각형의 경기장을 사용하며 바닥은 마룻바닥이나 우레탄 재질을 사용합니다. 경기장의 크기는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일반부와 대학부, 초중고부로 나뉘며 위 사진은 국제대회 경기장 규격입니다. 경기장 위에 표시되어야 하는 선은 바닥 색상과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라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기장 라인에 따라 플로어볼 링크가 설치되어야 하며 보드가 없을 시야는 체육관 벽면을 이용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선수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돌 시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는 팀별로 필드 선수 5명과 골키퍼 1명으로 총 6명의 경기를 진행하고 선수 등록 인원은 골키퍼 3명을 포함하여 최소 10명에서 최대 23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시에 선수들은 경기장 중앙 지점에서 양팀 센터가 페이스오프로 시작하고 선수들의 기본 포메이션은 2대 1대2 대형으로 중앙 라인에 공격수 2명, 센터 1명이 서고 뒤쪽에 수비수 2명이 위치합니다. 선수들의 유니폼 같은 경우는 상의는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의 반팔 또는 긴팔을 착용하고 하의는 동일한 색상의 반바지를 착용합니다. 이때 반바지의 길이는 최대 무릎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 전 양팀 모두 비슷한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엔 경기 대진표상 어웨이팀이 팀조끼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부 및 중등부 선수들은 볼이나 스틱, 기타 상해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스포츠 고글을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선수가 안경을 쓰고 있다면 고글을 쓴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글의 종류로는 플로어볼 고글, 스포츠용 고글이 있습니다. 이제 플로어볼의 구성요소 마지막 단계인 플로어볼 용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용구에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선수용 장비와 공, 골대가 있습니다.
선수용 장비는 또 필드 선수 장비와 골키퍼 장비로 구분되는데, 필드 선수는 플로어볼 스틱, 유니폼, 운동화를 착용하고, 골키퍼는 헬멧, 골키퍼용 유니폼, 무릎 보호대, 장갑을 착용합니다. 플로어볼 스틱은 손으로 잡는 부분인 그립을 포함한 샤프트와 볼을 다루는 블레이드로 구분됩니다. 스틱의 재질에 따라 샤프트의 무게나 견고성에 영향을 미치며 초보자에게는 연숭이 플라스틱 재질의 샤프트를 권장하는데 볼 컨트롤을 보다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스틱은 레프트, 라이트로 구분되는데 오른손잡이는 그립의 윗부분을 오른손으로 잡는 레프트 스틱을, 반대로 왼손잡이는 그립의 윗부분을 왼손으로 잡는 라이트 스틱을 사용합니다. 샤프트의 길이는 기술 습득과 게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스틱 길이의 선택 방법은 일반적으로 스틱을 바닥에 수직으로 놓은 상태에서 배꼽에서 가슴까지의 길이의 스틱 중에 개인 신장 및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은 선수가 다치지 않도록 블레이드와 같은 재질인 연성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합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용구들이 비교적 안전한 연성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뉴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의 무게는 23g 정도로 매우 가볍습니다. 골프공의 절반 정도 무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골대는 높이 160cm, 너비 115cm, 깊이 60cm입니다. 이것은 정식 경기에 사용되는 골대의 규격이고 초등부 경기용의 경우에는 높이 112cm, 너비 137cm, 깊이 60cm이며 골키퍼가 없는 간이 게임에서는 미니 골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구 중 마지막으로 골키퍼 장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키퍼들은 일반적으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빠른 슈팅을 안전하게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헬멧, 골키퍼 유니폼, 무릎 보호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장갑, 가슴 보호대 등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착용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경기 방법입니다. 먼저 경기 시작 및 기본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피리어드의 경기 시작과 득점이 일어난 경우 항상 경기 중앙의 페이스오프 지점에서 경기를 재개해야 합니다. 페이스오프 방법이란 앞서 경기 구성 요소의 선수 부분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양팀 센터 선수가 중앙 지점에 서서 볼을 가운데 두고 스틱의 블레이드를 11자로 놓고 심판의 호각이 울리면 뒤에 있는 자기 진영으로 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틱에는 블레이드로부터 20cm 정도 위에 페이스오프 라인 표시가 있는데 아래 손의 그 라인까지 최대한 깊게 잡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시작 시 기본 포지션은 2대 1대2 포지션입니다. 경기 시간은 20분씩 3피리어드로 진행되며 휴식 시간은 10분입니다. 이것은 국제대회 기준이며 국내 초중고 대회에서는 10분에서 20분으로 2피리어드, 휴식시간 2분에서 5분 또는 단경기로 진행하며 국내 대학과 일반부 대회는 20분씩 2피리어드, 휴식시간 5분으로 진행합니다. 작전 타임은 30초이며 경기당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팀의 주장이나 코칭 스태프가 심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본론인 경기 진행으로 넘어가면 플로어볼은 농구와 같이 필드 선수 5명이 전원 공격과 전원 수비의 형태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페이스오프, 프리히트, 히트인, 득점, 작전 타임, 부상 선수 발생, 경기 방해 상황, 전광판 오작동 시설물 이상이나 심판의 요청 같은 경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 타이머를 멈춥니다. 하지만 일반적 국내 초중고 대회에서는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득점이나 부상 선수의 발생, 경기 방해 상황, 심판의 요청을 제외하고는 타이머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 선수 교체에 제한은 없으며 포지션별로 자유롭게 교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수 교체 가능 구역 안에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플레이를 하고 있던 선수가 선수 대기석에 완벽히 들어와야 다음 선수가 경기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칙은 스틱과 몸에 의한 반칙으로 발생한 지점에 볼을 놓고 프리히트 상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 위험한 하이스틱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는 2분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잠시 앞서 나왔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페이스오프란 경기 시작 또는 재개할 때 행해지는 조정 상황을 뜻합니다. 경기장에는 총 7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이 있으며 경기의 처음 시작과 각 피리어드의 재시작, 골이 들어간 경우는 중앙의 페이스오프 지점을 사용하고 부상 선수 발생과 심판의 공에 맞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6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프리히트란 반칙을 당한 팀에게 반칙 발생 지점에서 패스 또는 슛을 할 수 있는 공격권을 부여하는 조정 상황을 뜻합니다. 축구의 프리킥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때 상대팀 선수는 프리히트 지점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트인은 경기 진행 중 공이 밖으로 나갔을 때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정 상황입니다. 경기장 양옆으로 공이 나간 경우에는 나간 지점으로부터 1m 이내에 공을 놓고 재시작하고 골대 뒤쪽으로 나간 경우에는 양쪽 모서리의 페이스오프 지점에서 재시작합니다. 다시 경기 방법 설명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득점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득점 인정 기준은 공의 모든 부분이 완벽히 골라인을 통과한 경우입니다. 경기 중 골대가 움직인 후 공이 골라인을 통과했다면 득점이 인정되지만 골대가 움직인 상황에서 골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골대에 들어갔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수의 몸에 맞고 골라인을 통과했다면 득점 인정이지만 같은 팀의 몸에 맞고 들어간 경우는 심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몸에 맞은 선수와 공과의 의도성을 보고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의 높이가 무릎 위 이상에서 스틱의 샤프트를 맞고 들어간 경우도 득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짧은 플로어볼 경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로어볼의 효과를 알아보고 정리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플로어볼은 규칙과 기본 기술에 습득이 쉬워 짧은 시간에 경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스틱과 볼이 연성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장비에 의한 부상 위험이 적고 격렬한 몸싸움은 경기 규칙으로 제약이 되어 안전합니다. 실내 스포츠인 만큼 체육관의 마룻바닥에서도 가능하고 운동장이나 잔디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전체를 사용하며 오프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운동량과 민첩성 등 집중력 향상에 좋은 팀 스포츠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남녀 혼성 경기가 가능하며 특히 여학생들의 신체 활동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스포츠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어볼 정리 영상을 보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체육 수업 TV 카레쌤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플로어볼입니다. 준비물은 4가지가 있는데요. 스티커볼, 골대, 팀조끼, 점수판이 있으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2팀으로 진행되는데요. 한 팀당 골키퍼 포함 4명 이상이면 게임을 할 수 있고요. 20분 정도 게임 시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게임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게임은 전후반 10분씩 경기를 진행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고요. 학생 수와 수준에 따라서 게임 시간 및 규칙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플로어볼은 아이스하키와 필드하키를 합쳐 만들어진 뉴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플로어볼 경기장을 살펴보면 공에 심판이 맞거나 공이 찌그러져서 게임이 중단됐을 경우에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페이스오프 지역이 7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중앙에 있는 페이스오프 지역은 골이 들어갔을 때 공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골키퍼가 슬라이딩, 점프, 공을 잡을 수 있는 골 에어리어 지역이 있고요. 골키퍼만 들어올 수 있는 골키퍼 고유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로와 세로 길이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그럼 이제 플로어볼 스틱 잡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스틱 끝을 잡고 왼손으로 스틱 중앙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잡이의 기본 자세를 만들어주면 돼요.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반대로 왼손으로 스틱 끝을 잡고요. 오른손으로 스틱 중앙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잡이의 기본 자세를 만들어주면 돼요. 플로어볼의 기본 기능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캐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는 굴러가는 공을 스틱을 이용해서 아래로 눌러 공을 받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스인데요. 패스는 패스하려는 방향으로 공을 가볍게 쳐서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슛입니다. 슛은 공을 가지고 가면서 골대를 향해 강하게 공을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 진행에 사용되는 용어 3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페이스오프입니다. 페이스오프는 경기를 시작할 때나 부상 선수가 발생할 때 심판의 공이 맞았을 경우에 가까운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골이 들어갔을 경우에도 중앙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리히트입니다. 프리히트는 반칙이 일어났을 때 해당 반칙 지점에서 다시 패스나 슛을 할 수 있도록 공격권을 주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상대방이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트인입니다. 히트인은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간 경우에 나간 지점 근처 1m 안에 볼을 놓고 재시작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플로어볼은 골대 뒤에서도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시된 자리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근처 페이스오프 자리에 공을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학생들은 일렬로 줄을 서고 순서대로 조끼를 착용합니다. 각 팀에서 한 명씩 중앙 페이스오프 지역으로 나와서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사진과 같이 페이스오프 자세를 하고 심판의 호각에 맞춰서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게임은 전후반 10분씩 경기를 진행하고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이기게 돼요. 공격할 때는 허리 높이 이상으로 스틱을 올리면 안 돼요. 슛할 때도 허리 높이 이상으로 올리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칙이 됩니다. 공이 없는 상대 선수의 스틱을 치는 경우도 반칙이고요. 게임 중에 점프나 헤딩은 안 됩니다. 하지만 발 사용은 가능해요. 수비 때는 골키퍼는 스틱이 없어요. 대신에 공을 잡을 수 있어요. 점프 슬라이딩도 가능한데 이건 골 에어리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진로를 고의로 막거나 손으로 잡으면 반칙이고요. 상대방의 스틱 중간 부분을 치거나 들어 올리면 반칙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분 체육 조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